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이투 사태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방부등식 알겠지? 자,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래는 최대 최소를 쌤이 같이 해주기로 했었잖아, 그치? 근데 최대 최소는 사실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쌤 앞번에 얘기했기를 오늘 방부등식 내용을 하는데 방정식은 사실 극대극소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최대 최소 문제랑 연장선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 할 때 최대 최소를 쌤이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부등식 하고 다음 시간에 변화를 하면 이제 미분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부등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판별식 써서 뭐 근이 2개냐 1개냐 혹은 뭐 없냐 아니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걸 따져봤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3차 방정식도 근을 따지는 게 나오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도 관계는 없는데 선생님 문제 풀 때는 이걸 쓰지 않거든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책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은 하고 가자. 설명은 하고 가자.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fx가 어떤 3차 함수야. 3차 함수. 예를 들면 뭐 ax 세제곱 뭐 이렇게 하면 3차 함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최고차항은 뭐 양수다 뭐 음수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극값을 가지는 거야. 알겠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단 말이야.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게 y fx다 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3차 함수의 근을 한번 판별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3차 함수의 근을 판별을 해보는 거야. 근데 3차 함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x축이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예요. x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현재 극대야. 그치? 여기가 극소야. 그쵸? 그러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서로 반대쪽으로 있다. 그치? 반대쪽으로. 즉 지금은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극대 극소가 x축에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그래프는 x축과 몇 번 만나니? 3번 만난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여러분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3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3개 존재하잖아. 그때 그럼 x축과 3번 만난다는 것은 결국 뭐? 근이 3개 다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극대랑 극소랑 곱했다. 극대값, 극소값을 곱한 거야. 곱했더니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만약에 x축이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까? x축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금 뭐냐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극대 또는 극소에 접하면서 지나가. 그럴 때도 물론 근은 사실은 3개가 맞아. 실근 3개는 맞는데 대신에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잖아. 그치? 중근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그래서 극대랑 극소랑 곱했더니 그 결과가 0이 나온다. 알겠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중근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해볼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면 x축과 몇 번만 만나요?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치? 이건 실근이 몇 개라는 뜻일까? 1개라는 뜻이야. 그치?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근 2개는 뭐냐 이거지? 허근 갖는다는 얘기야. 허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봐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봐봐.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양수야. 그치?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음수야. 부호가 같잖아. 그치? 부호가 같잖아. 그래서 극대, 극소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부호가 같았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야. 그치? 양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실근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실근이 하나밖에니까 나머지 2개는 뭘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본 게 뭐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건데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뭐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하지만 선생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진 않거든 선생님은. 근데 어쨌든 교과서든 어디든 이게 개념으로 다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개념 어렵지 않아, 그치? 자, 이거는 이해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해볼 거냐면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인 방정식인데 사실 방정식의 활용이지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해 보는 거야.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해 보는데 이 방정식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식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럼 얘가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야. 그럼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려면 뭐 K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지수 K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뭐 미지수 K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허근을 가지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거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쨌든 K 개수를 판단한 거잖아.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는 사실은 극대극소 문제야. 극대극소 문제야.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fx는 gx다. 이런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결국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그치? 뭐 이 내용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쌤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한번 다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뭐 12x 마이너스 K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이 있대. 알겠지? 이런 방정식이 있다. 자, 시간을 주어졌어. 이런 걸 해볼까? 첫 번째, 예를 들면 이것처럼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의 K 또는 뭐 중근을 가질 때의 K 세 번째는 뭐 허근을 가질 때의 K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 다섯 번째도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쌤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 하나 예 들어보면 여러분 방정식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이 식이 뭐 요럴 때 K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물론 이 식 자체로만 해도 되는데 봐봐. 보통은 여러분 상수항이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질 거거든.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상수항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상수항만 이쪽 좀 넘겨볼까? 넘겨보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나? K는 그치 이렇게 되겠지. K는 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 어쨌든 나는 이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쌤이 한번 구해보려고. 즉 예를 들면 얘를 선생님이 fx다 라고 한번 해볼까? 얘를 fx다?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는 얘기지.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앞번에 극대극소 배웠으니까 개형만 그리면 되는 거야. 개형 그릴 줄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 그래프 다시 fx를 얘로 줬다. 다시 쓸까? 자, fx는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야. 됐지? 자, 그러면 자, f'x를 볼게. f'x를 보면 얘가 6x 제곱 빼기 6x 빼기 10이고 자, 얘가 0 되는 데를 좀 찾고 싶은 거야. 그치? 0 되는 데 찾고 싶어. 그럼 한번 6으로 먼저 좀 나눌까?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자, x 빼기 2 x 더하기 1은 자 0이 되는 거. 요걸 찾고 싶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자, 여러분 최고차항이 양수였어. 그치?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던데. 그쵸? 그리고 여기 x값이 얼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x값은 얼마인가? 2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다 찾을 줄 아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실제 함수값은 얼마냐? 이거 함수값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에서 7이 되네. 7.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까? 2를 넣게 되면은 16 빼기 12 빼기 24가 되나요? 얼마야?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그치? 여기가. 이해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 개형만 찾으면 1번, 2번, 3번 답은 사실은 너무 쉬운 거야. 봐봐. 세 실근을 갖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x축이 이런 식으로 미안. x축이 아니지.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하자. 여러분 여기 봐. 이게 y 꼴 k랑 결국 이 fx 시각의 교점을 찾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그치? 그러면 얘가 세 실근을 갖겠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랑 y는 k랑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 꼴 k를 어떻게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될 거냐? 쌤 지금 방금 그었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 버리면 y 꼴 k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인 거야? 3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바로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지. 극대값. 자, 여기에 y꼴 극대값. 즉 y꼴 7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값. 여기는 y꼴 마이너스 20이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y꼴 k라는 건데, 얘가 지금 y꼴 k라는 건데, 이 k가 7하고 마이너스 20하고 사이를 움직일 때는 계속 3번만 만나겠다. 그치? 이해 가능해요? 그래서 세 실근을 가질 때 k 값은 결국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다라는 얘기죠. 그쵸? 7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치? 대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노랗게 그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가 되겠어? 그렇지,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중근을 가지려고 하니까 k는 마이너스 20하고 7하고 2개가 되는 거고,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허근을 갖는다. 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x축과 이 그래프랑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야지.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을 갖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k가 극대값보다 크거나 극소값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7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쌤 4번은 왜 배우는 거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이게 세 실근을 갖긴 하는데 실근의 부호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실근의 부호까지. 예를 들면 근이 만약에 음수 하나 양수 2개 실근을 갖는데 이렇게 될 때 k의 범위를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그래프를 조금만 더 자세히 그려볼게. 여기 나오나요? 자, x축, 자 여기 y축, 자 이렇게 있는데, 자 x가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 7이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7. 자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x가 20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20. 자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가 극대, 극소. 자 x절편을 y절편을 찾아봐야 돼 여러분. x에 0 집어넣으니까 y가 0 원점 지나가네.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갔다가 극대 찍고 원점 찍고 다시 극소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근이 음수 하나 양수 2개라는 거는 일단 실근이 3개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이를 지나갈 때 여기 극대하고 극소하고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 실근이 3개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실근이 3개인데 이런 경우랑 실근이 3개인데 이런 경우랑 나눠볼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결국 만나는 교점의 해란 말이에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는 x좌표가 음수, 여기도 x좌표가 음수, 여기는 x좌표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해가 3개긴 한데 지금 음수 근이 2개고 양수 근이 하나인 거야. 거꾸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만나는 점이 하나, 둘, 3개인데 여기는 x좌표가 음수, 여기는 x좌표가 양수, 여기는 x좌표는 양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처럼 하면은 x 뭐야? 그 x가 양수가 두 개고 음수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물은 게 뭐였어? 음근 하나에 양근 두 개를 물은 거였거든. 그치? 음근 하나에 양근 두 개를 물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파란색처럼 지나가면 안 되겠네. 그럼 이 선이 극소값보다는 좀 크면 된다. 조금씩 올라간다 하다가 x축처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영 하나. 이거보다 올라가 버리면 양수 하나, 음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x축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x축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음근 하나, 양근 두 개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k가 여기다 답을 쓸까요? k가 일단 0보다는 작아야 돼. 지금은. 어쨌든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음근 하나에 양근 두 개를 갖는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실근까지 이거 모기가 이렇게 이게 실근까지 모기 죽였어요? 저기 실근까지 이렇게 실근의 부호까지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문제 하나 가지고 일단 얘기는 다 해봤어. 얘가 4차 방정식으로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대 극소값 찾아가지고 뭐 실근이 뭐 몇 개다, 뭐 중근을 갖냐 안 갖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은 결국 뭐? 이 극대 극소랑 연결돼 있다. 극대 극소랑 연결돼 있고 그래프 그려서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 부등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등식. 여러분 지금 12월이에요. 근데 무슨 모기가 있을까? 그치? 쌤한테 걸려서 안타깝게 죽었지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부터 엄청 춥다고. 감기들 조심하세요. 물론 이거 볼 때 뭐 날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야. 부등식. 자, 저는 아까 쌤 말했지만 방정식은 여러분 극대극소 문제라고 그랬어. 극대극소 문제. 부등식은요 최대최소 문제야. 최대최소 문제. 이해되겠지? 부등식은 최대최소 문제야. 쌤 최대최소 우리 안 배웠는데요. 지금 얘기할게. 최대최소 문제야. 여러분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에 뭐 쌤이 갔어. 야, 니네 반은 키가 다 170이 넘니? 라고 물어봤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반 그 학생들의 키를 다 재어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치? 누구만 재어보면 돼? 그렇지. 제일 키가 작은 애만 키를 한번 재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171이래 키가. 그럼 니네 반은 키가 전부 다 170이 넘는구나 라고 예를 들면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한다. 어떤 식이 예를 들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식에서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즉 최대 최소값 중에 아무거나를 구해서 그게 뭐 크냐 작냐 이걸 따져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 개념이 없어요. 문제를 좀 써볼게. 예를 들어서 자, fx가 여러분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됐고, 자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이렇게 있다. 자 얘가요 여러분 어떤 구간이 있어.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실수 a의 범위야. 자 이걸 찾는 건데 여러분, 자 사실 최대최소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최대최소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극대극소 문제랑 비슷해. 극대극소 문제랑 비슷한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극대극소 문제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얘처럼 여러분 범위가 주어지잖아. 범위가 주어지면은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최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극대극소 문제, 즉 사실은 그래프 그린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프 그렸을 때 거기에서 뭐 범위만 좀 더해주면 우리는 최대최소를 그냥 거기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걸 문제를 바로 보면 최대차수도 이해가 될 거고 부등식도 이해가 될 거야.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보세요. 어쨌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래. 이런 범위 안에서. 그치? 부등식 문제야. 그러면서 그 최대차수 문제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얘보다 뭐하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자, 한쪽으로 식을 좀 다 넘겨볼까, 이렇게? 다 넘겨봐. 넘겨보게 되면 x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없어진다, 그치?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 선생님, 아까 전에 방정식 문제 풀 때 얘기 좀 넘겨서 했잖아요. 부등식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냥 부등식은, 선생님은 이렇게, 뭐 똑같아. 근데 선생님은 그냥 부등식 할 때도 이렇게 안 넘기고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결국 이걸 풀어야 되고, 얘를 풀어야 된다. 근데 이 범위에서, 항상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범위에서 얘 뭘 찾으면 될까? 어떤 거 찾으면 될까?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지. 왜?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식에 뭘 찾자? 최소값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최소값 한번 찾아보자. 최소값 찾으려면 결국 얘도 y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그래프 찾는다라고 생각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자, y 프라임은 3x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자, 너는 3의 x제곱 빼기 되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치? 여기가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x가 1이 되겠다. 그쵸?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구간이 있다고. 어디? 다시 뭐? 0부터 2 사이.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대충 이런 데 어딘가 0이 이렇게 있겠다. 그쵸? 2는 어디 있는가? 2는 만약 여기 이런 데 어딘가 이렇게 2가 있겠다. 그치? 무슨 말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0과 2 사이에서의 뭐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결국 뭐가? 그러니까 이 극소값 자체가 최소값이 되겠네. 맞아요? 극소값 자체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극소값 찾아봐. 이 극소값. 자, x에 1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1 플러스 빼기 a가 될 거고,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결국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해 볼게. 만약에 문제가 반대였어. 반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자. 얘가 이렇게. 부등이 만약에 반대였다라고 해보자. 즉 fx가 이 범위에서 gx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단쪽으로 넘겼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이런 경우라면 자,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야지. 이번에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0과 2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2가 최대야? 모르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2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는 후보가 2개가 있죠. 뭐 여기인지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치? 다른 데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거든. 선생님 지금 최대 최소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래서 0이 최대일까 2가 최대일까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때는 2개 다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실제로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에다 0 집어넣는 거야 지금. 그치? 없어지면서 1 빼기 a가 되는 거래. 1 빼기 a가 될 거고, 그치?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 2를 넣게 되면 x에 2를 넣을게요. 2를 넣게 되면은 8 빼기 6 더하기 1 빼기 a야. 3 빼기 a가 되네. 2를 넣었을 때는. 그럼 누가 더 크나? 너가 더 크네.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 최대값이 얼마다? 3 빼기 a다. 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최대값, 즉 3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되겠어? 넘어가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즉 최대차수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원리라든지 RPM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방부등식 내용,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최대차수 내용까지 오늘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변화율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그것만 설명하고 나면은 미분은 끝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 하면 수투 끝나는 거야. 금방이지 여러분, 그치? 선생님이랑 하니까 쉽죠?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날씨 추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